이런 한국에서 맞는 이런 유스포츠가 전 세계 많은 나라의 학교체 현장, 생활체 현장으로 좀 뻗어나가서 우리 것도 좀 해외로 나가는, 마치 BTS가 전 세계에 많은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 유스포츠가 해외에 많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런 상황들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학교체육TV의 임성철입니다. 오늘은 그 유스포츠와 체육 수업에 관한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스포츠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갖고 있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느끼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아학교, 유치원인데 향후에 이제 유아학교로 명칭이 바뀐다고 합니다.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뀐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유아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 중에 어느 단계에서 그 유스포츠를 활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유스포츠에 따라서는 유아학교나 초등학교에 적합한 종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중등학교에서 하는 것이 적당한 그런 종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플라잉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플라잉 디스크, 예를 들면 얼티밋 경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고학년 정도, 4, 5, 6학년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얼티밋 경기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겠죠. 그렇다면 플라잉 디스크로 유아학교에서는 어떤 타겟을 맞추는 것, 초등학교 저학년도 유아학교랑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런 게 좀 더 적정하겠죠. 그래서 플라잉 디스크로 윷놀이 하는 거, 도개, 걸윷, 타겟을 정해놓고 맞추는 것, 아니면 디스크를 멀리 던지는 것. 그래서 유학교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플라잉 디스크도 좀 더 안전을 많이 고려한 디스크가 더 좋겠죠. 좀 쿠션이 있고 좀 더 물렁물렁한. 근데 이제 중등학교로 가면 특히 고등학교 정도에서는 안전도 고려하지만 실제 공식적인 디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유스포츠와 전통 스포츠의 균형입니다. 이 유스포츠가 우리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통 스포츠보다는 좀 더 친근감 있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떤 축구를 잘한다, 농구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학생들이 좀 우열의 차이가 있다면 유스포츠는 그런 측면에서 좀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축구, 농구, 배구, 육상 등의 전통 스포츠를 좀 등한시하고 지나치게 유스포츠로만 흘러가는 것도 좀 균형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스포츠와 전통 스포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런 종목들, 축구나 농구나 배구, 육상 등의 이런 종목들을 좀 균형 있게 교육과정 안에 담아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고학년에 가서 중등학교에 가서는 유스포츠를 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경직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유학교나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나 어느 단계에서든 저는 유스포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단계에서도 전통 스포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교사가 스포츠를 지도하는 그 담당 교사가 그 학교의 상황이나 그 대상의 어떤 수준을 잘 고려해서 유스포츠와 전통 스포츠를 균형 있게 잘 이렇게 좀 조화롭게 섞어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지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배우게 될 그런 내용들, 핵심적인 역량, 어떤 교육적 가치들이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는 이런 종목들은 얼마든지 요리로 얘기하면 어떤 재료와 같은 것입니다. 그 재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요리라는 나중에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거인 것처럼 이런 종목들을 좀 자유롭게 활용을 하되 너무 지나치게 유스포츠만 국한되는 그런 어떤 수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적절한 유스포츠는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많이 하는 유스포츠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저글링이라든지 스포츠 스태킹 이런 종목들은 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해볼 만한 그런 유스포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활용할 만한 그런 유스포츠 또는 전통 스포츠를 잘 찾아서 우리 수업에 담아내는 것, 그것도 교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이 종목별 스포츠 협회가 있습니다. 농구협회, 축구협회, 뭐 육상협회 많이 있죠. 종목별 협회가 다 있죠. 그리고 요즘에 뉴스포츠 협회도 많이 있습니다. 뭐 플라잉디스크, 넷볼 등등의 뉴스포츠 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별 전통 스포츠 협회와 뉴스포츠 협회의 어떤 그 협업, 협력, 소통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뉴스포츠의 플로어볼은 필드하키나 아이스하키 이런 전통 스포츠와의 어떤 협업, 협력. 그래서 학생들이 플로어볼로 뉴스포츠를 즐기고 향후에는 필드하키나 아이스하키에 관심을 갖고 향후에는 이런 종목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거죠. 그리고 넷볼 같으면 농구, 바운스 파이크, 이건 한국 뉴스포츠죠. 바운스 파이크 볼은 배구. 이렇게 연계시키면 나름 그 학교에서 뉴스포츠를 접한 학생들이 또 전통 스포츠를 접한 학생들이 생활체육과 또 어떤 전통 스포츠를 참여하거나 또는 관람하는 관객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뉴스포츠와 종목별 협회 연계는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아이스하키 관계자도 이 플로어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을 그때 제가 듣고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아이스하키를 또는 필드하키를 경험하거나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일반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통해서 플로어볼을 통해서 경험해보고 필드하키나 아이스하키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꽤 괜찮은 좋은 교육적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한국 뉴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뉴스포츠들은 해외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를 즐기면서 뉴스포츠를 즐기는데 사용되는 많은 기자재들, 도구들은 많은 것들이 해외에서 수입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물론 수입해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 어떤 산업으로 보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과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다시 해외로 또 수출하는 이런 것들이 좀 균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외국에서 오는 뉴스포츠에만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좀 한국 뉴스포츠에 관심을 갖는 것. 그래서 한국 뉴스포츠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키우는 것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BTS가 한국 아이돌 그룹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그 아이돌 그룹으로 지금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 개발한 그런 뉴스포츠가 해외로 나가서 정말 그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 뭐 여기도 있죠. 뭐 바운스파이크볼이라든지 뭐 투투볼이나 이런 한국에서 만든 이런 뉴스포츠가 전 세계 많은 나라의 학교체 현장, 생활체 현장으로 좀 뻗어나가서 우리 것도 좀 해외로 나가는 마치 BTS가 전 세계에 많은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 뉴스포츠가 해외에 많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런 상황들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 한국 뉴스포츠에 좀 관심을 갖고 이쪽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뉴스포츠를 발명하고 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뉴스포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더 힘을 실어줄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뉴스포츠와 또 체육 수업에 관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